소유권부터 해가지고 원래 계약법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법은 별도로 해서 촬영을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확인해서 주시라고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29페이지 보면 소유권하고 들어와요. 소유권이 들어오면 요 세 가지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하나가 그 상린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린관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 주의토지 통행권 요건 좀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요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득시효라고 하는 부분인데, 취득시효는 등기부 취득시효,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점유 취득시효가 있는데,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요 점유 취득시효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공유인데, 올해 이제 이 공유 부분이 판례가 하나가 변경되는 바람에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 합의하고 총유는 더불어 가면 돼요. 문제를 한 두세 문제 풀면 되는데, 공유가 가장 큰 문제죠. 사례형으로 문제가 보통 배정이 되는데, 작년에는 이론으로 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례형이 아닐까, 요 부분 하나 꼭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은 뭐 일반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정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일반에다가 포인트를 두세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지역권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세권도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요 문제는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세 문제가 배정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게 나올 줄은 몰라요. 근데 전체 다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에요. 소유권에서는 기본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여기도 두세 문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상린관계 중에서 우리 29페이지에 프린트 있는 것은 주의토지 통행권을 갖다 놓았죠. 이걸요. 자, 거기 보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빨간색으로 표시해가지고 기억을 할 필요가 좀 있어요. 빨간색입니다. 거기 보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어느 토지하고 공로 사이에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통로가 없다. 여기를 좀 동그라미 쳐놓고요. 토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다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그라미요. 과다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통로가 없는 경우 두 번째 과다 비용이 요할 때 인정되는 것이다. 그럼 주의토지 통행권은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거죠. 지금 통로가 없다, 그다음 과다 비용이다. 자, 그걸 정리하는 게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요걸 좀 반복해서 꼭 봐주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통로가 없는 동그라미, 없는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없는. 그 다음에 과다 비용, 과다한 동그라미요.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통로가 있긴 있는데 충분한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충분한 기능을 못한다라는 말 보이죠? 거기를 좀 동그라미 치세요. 물론 원래는 통로가 있긴 있습니다. 통로가 있는데 통로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다이 주의토지통행권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 파란색 별 표시는 더해요. 편리하다는 이유로는 안 된다는 말 보이죠? 편리성으로는 통로를 개설할 수 없다. 요 편리성. 네 번째, 공로가 새로이 개설됐다는 말 보이잖아요. 공로가 새로 개설됐다면 당연히 소멸되는데요. 어떤 절차를 걸치지 않고 옆에다가 당연 소멸 써놓으면 됩니다. 당연 소멸. 그 다음에 5번에 통행로를 변경 가능하다. 변경 동그라미인데요. 우리가 그 지역권에 가면 이 지역권은 고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역권은 고정이 되는데 주의 토지 통행권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통행권자가 동그라미인데요. 그 통행권자라고 나와야 되는데 유지보수를 통행권자가 하는데 간혹 가다가 통행지 거기가 소유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X가 돼요. 그래서 통행지 소유자가 유지보수한다. 그럼 X가 되고 통행권자가 유지보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의 손해가 가장 적은 동그라미죠.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걸 최소라 그래요. 혹시 시험장에 가서 최소로 사용한다. 그래서 같은 문제입니다. 8번 현재 동그라미요.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할 수는 없고요. 현재 이용 상황만 고려합니다. 그래서 장래가 들어가면 무조건 X가 돼요. 그 다음에 9번째 건축법을 참작한다라고 했는데요. 간혹 가다가 건축법을 반드시 참작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반드시가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이 건축법과 동일한 통로를 개설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치할 필요는 없는데요. 참작은 하여야 합니다.
일치는 X인데요. 참작은 하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0번에 보상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원래 보상 의무가 있는데요. 거기 보상 의무에서 토지가 이렇게 분할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토지가 있고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여기가 토지가 갑의 토지고 이게 을의 토지가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분할이 돼가지고 맹지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맹지가 됐는데 이걸 매수한 사람이 있죠. 병이란 사람. 요 병이란 사람은 무상의 통행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상인데요. 직접 당사자니까. 단 무상일 때도 요 3자 쪽으로는 안 되고요. 기존 토지, 즉 분할되기 전의 토지 쪽으로 이렇게 무상의 통행로를 이렇게 무상으로 가질 수 있는 거지 3자 쪽으로는 안 됩니다. 요건 하나 체크를 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상 의무가 있다. 직접 분할자 동그라미죠. 직접 분할자는 무상이 됩니다. 그러면 직접 분할자고 양도,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이 되고 옆에다가 혹시 요 병이란 사람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이걸 특별 승계인이요. 요 특별 승계인은 이건 승계가 된다 안 된다. 무상 통행권이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무상은 되지 않는다는 거. 요걸 하나 좀 체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3자, 요 3자 토지 쪽으로는 무상 통행로가 개설되지 않는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체크하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11번인데요. 아까 이렇게 토지가 공로가 있고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 토지에 여기에 갑의 토지가 있고 을의 토지인데 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통로를 개설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옆에 뭐가 있냐면 제3자 토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3자가 이 통행권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통행을 하게 되면 얘도 무상이 돼요. 얘는 보상의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행권자라고 하죠.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었다. 허락을 얻었다면 여기 통행권자예요. 허락을 얻은 요 제3자는 요건 뭐가 돼요? 무상. 즉 보상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요렇게 체크를 하셔요. 보상의 의무가 없다는 거. 요거는요. 요 병은 보상할 필요가 없어요. 보상 청구도 안 되는 거고. 요거까지 좀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거. 자,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지금 내가 써준 거 11개가 되잖아요. 요걸 반복해서 보세요. 요걸 여러 번 읽으세요. 10번, 5번 읽으면 아마 그 문제를 골라낼 때 그게 이렇게 삭제가 되면서 골라낼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그걸 하나 체크를 해 주시라고.